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님을 제외한다면 가장 빨리 나를 위해 달려올 사람 바로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이들의 처우와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최근 일입니다. 장비가 부족해도 부상을 당했어도 구조대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방대원을 돕는 전담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전국 최초는 또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군요.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개통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부터 공항철도 용유역까지의 노선만 우선 오늘 오전에 개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80km 정도라고 하고요. 자기력이 있는 레일 위를 열차가 8mm가량 떠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차 출발할 때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초속 15m 이상으로 불면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레일 마모가 적어서 운영비도 일반 전철보다 30% 저렴한 자기 부상 열차. 특별한 느낌이 들죠? 자,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이 함께 부른 Especially for You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진행하기 전에 잠시 속보 하나 들어와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한다, 이런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죠.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샷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야당의 사과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샷법이 통과가 됐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화 의장이 야당과 여당을 좀 중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원샷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칩니다. 이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투데이 포커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 회복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일은 없어질까요? 먼저 이 장형순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재난 현장 회복팀이더라고요.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투입됩니까? 예, 그 재난 현장 회복팀은 현재 그 2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팀 구성은 그 차량 2대하고 인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의 경우 취소가 가능한 급식 차량이 있겠고요. 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회복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원 운전원이 있고요. 또 직원들의 혈압과 맥박,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또 의사가 구비되어 있고요. 또 그 회복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모든 현장에 투입되나요? 그 회복팀이 출동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복팀은 모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규모가 큰 그 재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에 그 회복팀 가동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2월 1일부터 했으니까 큰 그 재난 현장에 투입된 사례는 아직 없는 거죠? 2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지난 그 24일인가요? 그 가락시장 그 화재가 났을 때. 예, 예. 그때 한번 출동을 해봤는데. 예, 그때 한번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좀 취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좀 배경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현장 회복팀도 그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현장 회복팀 말고도 또 현장 활동 대원들의 개인 장비 보급이랄지 인력의 확충, 청사 환경 개선,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심신 안정실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서울 시내 24곳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심신 네. 안정실은 무엇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처우 개선 과제 중 하나인데요. 예. 소방공무원은 항시 불시의 출동에 대비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예. 예, 이런 긴장 상태하고 피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 심신 안정실인데요. 예. 심신 안정실에는 안마 의자랄지 온열 치료기, 또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감상실 같은 시설이 있고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본부를 포함해서 24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7개 소방서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예. 예, 올해 상반기 중에 이 미설치된 7개 소방서도 설치를 해서 모든 소방서의 심신 안정실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설치된 거 참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곡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좀 고생하는 동료들 때문에 미안해서 이런 시설에 좀 못 가지 않을까. 기존의 인터뷰들을 참고한다면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여러 차례 상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 대원들의 가장 큰 바람은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직종과는 다른 직무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맞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거죠. 이를테면 현장 활동 중에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랄지, 예. 개인 안전장비 보급, 이렇듯 어느 것 하나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지켜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이게 보호 장비를 신청하면은 재정적 부담을 끼칠까봐 목장갑 끼고 현장에 불구덩이에 투입되는 그런 소방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서울 소방은 이게 지난번에는 전국 조사였고요. 예. 서울에서는 지난해부터 100% 보급을 완료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참고하셨죠? 네, 현장 활동 대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과 또 대화 시간을 많이 갖고요. 예.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지 소방관들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재난 현장에는 많은 위해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벤젠이랄지 일산화탄소 같은 화학적 요소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충격이랄지 소음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같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 환경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아직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한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해서도 직무 연관성을 증명해서 예.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물질 연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장형순 안전보건팀장이었고요. 자, 실제 소방대원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소방관으로서 근무도 하시고 그리고 소방발전협의회의 회장으로 계신 박혜근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서울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서울시의
뭐랄까요? 재난 현장 회복팀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인원이라든가 예. 장비라든가 그런 게 어느 선까지 보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그러한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급식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은 인원이나 장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크게 실용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서울시 기준이긴 한데 지금 박혜근 회장께서는 경북에 계시죠? 예, 예. 타시도의 경우에는 뭐 급식차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좀 예, 예.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실제 예. 운영되는 사항이 예. 화재 범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대체로 보면은 적은 화재는 이 차가 거의 안 움직이고 예. 대형 화재 때만 움직이는데 설상 움직인다 하더라도 인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사안에서 뭐 급식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누가 밥을 할 것이며 누가 거기에 뭐 종사를 할 것이냐 예. 그러한 되돌이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시설, 뭐, 팀과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또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점들. 그리고 예. 그 대규모 화재뿐만 아니라 소규모 화재 현장에도 좀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상황, 사실인가요? 그러면은 뭐 현장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화재 현장 출동할 적에 보면은 예. 식수는 우리가 항상 준비가 가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행정적인 지원 부서는 있지만은 예. 그 행정적인 지원 부서에 있는 직원은 또 본연의 업무에 하다가 보니까 항시 화재 현장에 지원할 수 없고 예. 단지 대형 화재 때나 되어야만 가능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주로 현직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하다가 보면은 이웃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도착하는 의용 소방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주민들에게 그 식수라도 한 잔, 끼니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식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부산의 한 소방대원 컵라면 끼니 때우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울림을 많이 줬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다반사다. 예, 화재 현장에, 화재 출동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과 이렇게 맞물리는 시간대에는, 예. 대체로 보면은, 위에 식수와 같이, 의용 소방대원이나 이웃 주민에게, 예. 먼저 부탁을 한다든가, 그래서 컵라면이나 빵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장소는 식탁이 차려져 있는 식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이고, 예. 그나마 차량 옆에서 빵이나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좋은 현상인데 그나마도 못 먹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예측하는 상황이죠. 참 그 현장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재난 현장 회복팀 서울시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거는 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그렇죠. 그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회복팀들이 좀 증설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지요? 그게 지금 현재 첫 번째가 회복팀이 있다고 한들 실용성이 실제로 어느 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장비 한두 대로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서울시 같으면은, 예. 한두 대 갖고 그 넓은 구역을 다 범위를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다 문제고.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각 네. 시도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경북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넓죠. 그러면은, 실제로 큰 화재, 대형 화재나 돼도, 그 차가 지원이 된다 한들, 예. 시간적인 공간이 많이 비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장비가 한두 대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예. 장비가 있다고 한들, 또 인력이 또 충원이 돼야 되고, 예. 이게 먼저 선조치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인력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 예. 그리고 또 화재 현장의 크기 그리고 그 지역의 범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장비가 추가적으로 좀 도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동할 때 뭐 위험수당이나 생명수당 같은 보수는 따로 나오고 있나요? 예, 그 위험수당은 나오고 있고 예, 다행이네요. 출동에 따른 수당도 지금 별도로 금년도에 좀 신설이 돼서 조금 보강은 됐습니다. 예, 그 지자체가 좀 소방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렇다면 그 구조활동 중에 다쳤을 때 병원비 부담은 자비로 하세요? 아니면 그 지원이 나오나요?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사소한 부상은 예, 참 그 공상 처리하기가 힘들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저 치료를 하는 예가 많고 실제로 공상 처리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네, 그리고 설상 이제 공상 처리가 된다 하면은 공상 처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 처리를 하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로 실비 보상 보험에 가입돼가 있어서 예. 병원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업무를 그러나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이 말씀이죠. 예상 스트레스나 예. 업무에 관련된 질병은 보상을 받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구조하다가 다치거나 입원하신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진급할 때 인사고과에서 좀 점수를 감점당하기도 하는 등 뭐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각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관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예, 예. 실제로 작년에 국민행복정책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예. 안전사고 발생 시 관습평가에 반영을 했었어요. 아. 그러나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걸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 예. 만약에 무슨 간서에 평가를 한다면은 예. 안전사고 있는 서나 없는 서나 어느 쪽으로 치중을 두겠습니까? 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군요. 그는 네. 개인이 생각을 하더라도 예. 두 사람 중에서 안전사고를 했는 사람이나 안 했는 사람이나 어느 쪽으로 점수를 더 주겠느냐. 일반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은 더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 방안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기회 되면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방발전협의회 박혜근 회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서울시 행정을 들여다보는 날인데요. 설을 앞두고 서울은 어떤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획행정팀의 김성건 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가 5대 설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서울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5대 설날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귀성, 귀경 하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라든가 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하는 등 그런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유사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명절 때 교통, 특히 이제 교통사고 안 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대중교통 타고 내릴 때인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서울역 지하철에서 80대 여성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에서 80대 여성이 변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뉴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좀 서울시 행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5대 설날 종합대책 어떤 대책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번 종합대책은 5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안전 분야인데요. 예. 화재라든지 강설 또 한파 같은 그런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내용이고요. 교통 대책이 있습니다. 귀성 귀경 또 성묘 계획을 위한 교통 지원 방안이 있고 저희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그 나눔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대책으로 뭐 과일, 농산물 같은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비상 의료기관 같은 정보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속보를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 평소에도 안전, 특히 교통 관련한 안전 조심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설 연휴에는 좀 마음이 붕 뜰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종합대책의 첫 번째 그런 주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설날을 안전하게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또 한파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24시간 안전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를 하고요. 또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찜질방 같은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 점검을 미리 사전에 했고요. 또 도로 시설물이나 그런 대형 공사장 같은 곳을 안전 점검도 사전에 했습니다. 또 특히 연휴 기간 중에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그 주요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119 구급대원을 현장을 배치해서 저희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 대책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길이 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좀 위주로 확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한 30% 정도 증편을 했고요. 또 귀경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2월 8일 월요일 그리고 2월 9일 화요일 양일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 마감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니까요.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 연휴가 되면 서울 시내가 좀 텅 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롭게 홀로 이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요. 예. 사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외롭게 생활하시는 그런 이웃들이 더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독거 어르신들 또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방문을 해서 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자치구별로 또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연결을 해서 연휴 기간 중에 식사가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상차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설날에는 가정 경제도 저희가 중요한데요. 과일, 뭐 채소, 농수산물 같은 그런 22개 중점 관리 품목을 저희가 정해서요.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설날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반입 물량을 확대를 해서 수급 안정을 저희가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설날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 같은 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장 좀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를 위한 대책도 있다고요? 예, 연휴 기간 중에는 기존 응급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병원, 의원 같은 곳에도 당직 의료기관을 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국 같은 경우에도 휴일 지킴이 약국이 당직을 정해서 문을 열고요.
특히 뭐 또 소화제 같은 또 가벼운 비상약품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사실 서울시에서는 딱 떠오르는 게 다산 콜센터거든요. 예. 120 전화 걸면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다산 콜센터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김성건 기획행정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웁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배운 단어 혹시 복습하셨나요? 어제 제가 아주 닭고기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지로 네가 바로 지로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지로. 네, 맞습니다. 지로. 네, 지로 영수증 떠올리면서 지로 영수증. 네. 로우가 약간 스트로우 할 때 로우 그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내용. 일단 요즘 설 선물 배송 때문에 우리 택배 기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네. 중국도 춘절 때 선물 많이 주고받죠? 맞아요. 많이 주고받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설날 특수 운송 업무를 춘윈이라고 해요. 우리가 춘윈. 보통 춘절할 때 춘자를 써서 그다음에 윈자는 옮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택배가 굉장히 많아요. 택배는 뭐라고 합니까? 택배는 빨리 이 물건을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콰이띠라고 해요. 콰이띠. 한 번 더 콰이띠. 콰이띠. 네, 여기서 콰이는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빠를 쾌자고 그다음에 띠는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전해주는 것, 즉 택배가 되는 거죠. 재밌죠? 띠가 전달. 빨리는 콰이. 네, 다시 한번 콰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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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택배 기사님은 뭐라고 해요? 네, 우리가 보통 운전기사분들을 쓰지라고 하거든요. 쓰지. 네, 뭐 음식 먹었을 때, 그거 쓰지. 그럴 때 쓰지. 일본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어예요? 중국어예요. 네.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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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운전기사인데 콰이띠 쓰지라고 하면 택배 기사님. 이걸 합치면 되는군요. 그렇죠. 콰이띠 쓰지. 한 번 더 콰이띠 쓰지. 콰이띠 쓰지. 네. 이거는 뭐 쓰지라는 기사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택배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든 택시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리해보면 택배는 콰이띠 그리고 택배 기사는 콰이띠 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엔. 네, 9899번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생활 속 참 궁금했던 단어들 이렇게 새삼 중국어로 들으니까 재미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특전이 있는 겁니다. 9899번님. 네,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다음 기회 중국어. 참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일상 속에서 그냥 궁금했던 것들 자연스럽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운수대통 만사형 통통통 메시지. 이것도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저희에게 많은 또 문자와 참여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죠? 버스, 택시, 화물, 뭐 자가용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샵 0945번으로 역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선물도 제공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학무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좀 중점 보도했었죠.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인데 이번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네, 경기도의회가 지난 28일에 임시회를 열어서 올해 경기도 예산을 의결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을 통과시켰죠. 예. 이래서 그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가 해결돼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이 편성돼서 각 유치원에 지급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가 2개월분을 일단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 도의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다가 모두 퇴장한 뒤에 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경기도의 주요 사업 예산 상당수가 삭감돼 있었고요. 그러자 남경필 지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부도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도 지자체장이 부동의하면 집행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사가 자신의 역점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데에 대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보복한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와의 연정까지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첩첩삼중이네요. 그런데 그 삭감된 경기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민생 관련 예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14개에 1,375억 원 규모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자리 재단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가 일자리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 기술학교 등 6개 기관을 경기 일자리 재단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물론 여성과 장년층의 취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총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건비가 전혀 안 나와서 재단 출범을 준비하던 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거죠. 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슈퍼맨 팬드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돼서 차질을 빚고 있고 경기도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무료 인터넷 강의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 상황이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사업이나 도로 개설 사업 예산도 대거 삭감돼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통해 이들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됐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광교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왕래가 좀 수월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분당을 연결하는 전철 신분당선의 연장선이 완공돼서 지난달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예. 분당 정자역에서 수원 광교 신도시까지 약 14km가 5년 만에 완공된 건데요. 광교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원의 동쪽과 북쪽 지역 주민들이 전철로 서울을 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전철로 서울 강남까지 4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같은 구간의 M버스보다 10분쯤 빨라진 겁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비싼 게 흠인데요. 같은 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많게는 1,0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달라는 주민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국토부 등 기관이 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속보가 많네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 한때 3% 가까이 3% 넘게 급락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2.67% 정도 하락세입니다. 계속 급락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 증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속보였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러셀 왓슨의 스마일입니다. 좀 웃음 지을 수 있는 뉴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설도 다가오니까요. 더욱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